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쌤은요 여러분의 과학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과학의 나침반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요 중학교 1학년 과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쭉 이야기했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귀여운 토끼 교재 준비하셨죠? 우리는 개념풀 교재를 가지고 1학년 1학기 과정을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학년 1학기 과정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2단원, 3단원, 4단원은 과학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1단원의 경우는 과학적인 이론보다는 과학은 탐구하는 학문이니까 과학적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인류의 삶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큰 틀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쌤이랑 같이 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우리 교재 10쪽, 11쪽 2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할 이야기는 과학적 탐구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모두 파이팅 하면서 출발할게요. 출발합시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이야기들에 대한 핵심 개념을 좀 3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과학과 인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때 과학의 탐구 과정 속에서는 가설 설정과 변인 통제라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쭉 살펴보면서 이 같은 용어를 떠올려 보시고 더불어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그냥 이야기 듣듯이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번 써보자. 우리 뭐 한다고요?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자. 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써보자 했지요. 쌤은요 일단 중요한 개념들을 쭉 써드릴 거예요. 친구들도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요. 한번 같이 필기해 보세요. 그렇게 내용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보면서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보고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과학이 아주 쉬워질 거예요.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쌤 믿고 한번 쭉 같이 한번 달려봐요. 쌤 저는요 오늘 노트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같이 한번 생각만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탐구라는 것의 시작은요. 문제인식부터 시작돼요. 그때 나 저거 궁금한데 저거 왜 저러지? 이 같은 문제인식은 주변을 관찰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보고 감각기관으로 다양한 자극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거 왜 저러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그 궁금증의 시작을 우리는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저거 왜 저러지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왜 그래? 궁금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는 이 계절이 언제냐면요. 겨울이에요. 이렇게 퐁실퐁실한 느낌도 들지, 그치? 겨울이에요. 겨울이면은 핫초코, 막 따뜻한 코코아 같은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핫초코를 한 잔 마셔볼까? 해서 핫초코를 딱 준비를 해요. 핫초코 가루와 함께 컵을 준비해서요. 뜨거운 물을 하나 딱 부어 담았어요. 그리고서 가루를 딱 넣어서 완벽하게 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핫초코이지만 너무 뜨거워서 먹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먹어야지 하고선 옆에 뒀어요. 그리고 막 딴 걸 했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그래서 좀 있다가 보니까 너무 차가웠어. 하지만 차가운 초콜릿도 맛있으니까 해서 다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는 분명히 다 녹았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녹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저어봤어. 안 녹아. 이상하다. 아깐 분명히 확실하게 다 녹았는데 지금 왜 안 녹지? 이게 이상하지? 이게 바로 문제인식인 거예요. 왜 그래? 왜 안 녹아? 아깐 분명히 다 녹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는 핫 초코였어. 근데 지금은 안 핫이야. 안 뜨끈뜨끈해. 그래서 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온도 때문인가? 뜨끈뜨끈하면 초코 가루가 많이 녹고 안 뜨끈뜨끈하면 좀 덜 녹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 초코가루가 녹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잠정적인 해답을 내려봅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차이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걸 우리는 가설설정이라고 합니다. 가설설정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의문에 대한, 내가 생긴 궁금증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 잠정적인 결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설설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해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그냥 마셔? 안 돼, 안 돼. 탐구를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그 과정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확인해내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렴해야 될까? 당연히 물의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온도의 차이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준비를 할 거야. 컵을 2개를 준비해. 그때 주의사항, 똑같은 컵이어야 돼요. 하나는 보온되는 컵이고 하나는 막 유리컵이고 이러면 안 돼. 똑같은 컵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다 똑같이 하고 뭐만 달리 할 거냐면 초코가루도 똑같은 초코가루야. 넣는 양도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온도만 다르게 하는 건 거야. 뜨거운 물 그리고 안 뜨거운 물 거기다가 다른 조건 다 똑같이 해서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서 얼마나 녹았는 비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랬더니만 뜨거운 물에는 잘 녹아. 안 뜨거운 것은 안 녹아. 그래서 잘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는지 체크할 수 있죠? 역시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때 스님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기억합니까? 나머지 다 똑같이 한 거 뭐였어? 물의 양, 물을 담는 컵, 주변의 환경, 초코의 종류 다 똑같이 했지. 무엇만 다르게 했어요? 온도만 다르게 했죠. 이렇게 같게 해야 될 것과 같게 할 것과 다르게 할 것을 정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린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변인이라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는 다 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그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같게 해야 될지 어떤 걸 다르게 해야 될지 정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해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들은 뭐 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해서 해석할 거라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결론을 도출할 거예요. 그때 이 결론 도출할 때 반드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의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래 라고 한다면 땅땅땅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야. 온도 차이가 있어도 녹는 정도는 똑같아.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결론을 막 바꾸면 안 되겠지. 그지? 다시 가설을 새로 잡아서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도출 과정 속에서 내 가설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옳지 않았다면 다시 가설 설정을 해서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 건 거예요. 따라왔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할만하죠? 다시 해볼까? 주변들을 살펴봐. 여러 가지를 경험해. 그러면서 저거 왜 저래? 궁금한 걸. 왜 무지개가 빨주도 초판한 뭐지? 궁금한 걸. 저건 왜 저렇지? 궁금한 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난 이걸 탐구해야 되겠다. 탐구 문제를 정하겠죠. 탐구 문제를 정한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설 설정,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야. 이와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걸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합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이에요. 그때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이런 것을 변인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료들이 나오면 그 자료를 모으고 해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그 결론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는지 체크하더라. 이것이 바로요, 과학적 탐구 과정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주제는 정말 많아요. 선생님은 지금 핫초코 가루를 갖고 얘기했지만 이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예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예시 중에서 우리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옛날 옛적에요,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과학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과학자가 어느 농장에 갔더니 닭들이 막 아파. 닭들이 막 비실비실해. 닭들이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각기병. 각기병이라는 것은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막 그런 병이거든. 그래서 각기병에 걸린 닭을 봤어요. 각기병에 걸린 닭. 닭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들이 상태가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농장에 갔더니 닭들이 멀쩡해. 오잉? 닭들이 다 낫네? 무슨 일이야? 이게 뭐예요? 문제인식이지. 뭐야? 닭이 왜 멀쩡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게 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먹이를 바꿨대요. 얘네는 하얀 쌀 백미를 먹이다가 백미를 먹였다가 이거를 약간 좀 껍데기를 덜 벗긴 쌀을 현미라고 하거든요. 현미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바꾸자 이 각기병이 나은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에이크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병이 나았지? 아마도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물질이 있을 거야.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할까? 그렇지.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현미 안에는 이 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증명하기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일단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닭이 필요해. 닭 준비해라. 닭이 필요해야 돼요. 그때 여기 닭 10마리 갖고 실험하면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닭 10마리 갖고 실험해야 되겠지? 그리고 먹이를 줄 거예요. 그때 먹이는 뭐 줘야 돼요? 여기에 백미 주면은 여기에는 현미 주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 백미를 주느냐 현미를 주느냐 먹이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백미 10g 주는데 여기 현미 막 100g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닭의 마리수는 똑같지만 먹이의 종류는 다르게 종류는 달라야 되지만 먹이의 양이라든가 이 닭들이 사는 환경이라든가 뭐 물을 주는 횟수라든가 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횟수라든가 등등등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뭘 다르게 해야 돼? 요것만 다르게. 그리고 나머지는 뭐하게? 같게. 닭이 10마리라는 것도 같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할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변인 통제라고 한다고요.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놓고 막 실험을 해. 실험을 해서 딱 봤더니만 백미를 먹인 각기병에 걸린 닭은 여전히 아파. 오케이? 그런데 현미를 먹었더니만 오케이 이제 안 아파. 각기병에서 다 나았대. 그럼 우리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네. 내가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미기를 먹이자 안 아파. 각기병이 나았어. 그럼 결론 땅땅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뭐 있다? 물질이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만약에 둘 다 여전히 아파.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설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요거 각기병 왜 낫지? 문제 인식부터 시작해서 가설 설정에 대한 얘기 우리가 봤던 거죠. 가설 설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변인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할지 변인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뭐 생각해라? 과학적 탐구 방법을 생각해라. 괜찮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적어보았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우리는 한 번 더 교재 내용을 볼 거야. 계속 반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한번 보면서 더 이야기할게요. 자, 교재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자, 10쪽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면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는 것은 교재하고 매칭해 보면서 한 번 더 배웠던 걸 떠올려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있어요? 과학 탐구의 시작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시작은 뭐예요? 저거 왜 저러지? 문제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탐구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얘기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탐구 문제 찾기라고 나와 있지요. 자연현상과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을 찾고 탐구 문제를 정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탐구 문제 정하기가 우리 교재에는 탐구 문제 정하기라고 나와 있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중 교재 혹은 교과서에는요. 문제 인식으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거지 주변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저거 왜 저래? 궁금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인식한 문제를 가지고 난 저것을 탐구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탐구 문제를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탐구할 수 있는 걸 탐구해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우주의 탄생을 막 내가 탐구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따라서 탐구 문제는 내가 탐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 탐구 문제를 찾습니다. 이렇게 탐구 문제를 찾으면 내가 생각하는 잠정적인 해답이 필요하겠죠. 가설 설정을 할 거예요. 왜 그렇지? 이걸 탐구해 봐야 되겠다. 그때 탐구는 내가 생각한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 때문일 거야. 탐구 문제의 잠정적인 해답을 예상해서 가설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됐죠? 잠정적인 해답이다. 잠정적인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 체크해 볼 거예요. 바로 뭐예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할 겁니다. 근데 탐구를 설계할 때 주의사항 뭐예요? 무엇을 같게 하고 무엇을 다르게 할지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탐구를 설계할 건데 이때 무엇을 고려하여라? 변인 통제를 고려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변인 통제라는 용어를 우린 공부했어요. 변인이 뭐냐고요? 변인이라는 것은 탐구의 조건이나 결과와 같이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변인이라고 하고 같게 할 것, 다르게 할 것들 조절하는 것이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이렇게 탐구를 설계한 후에 우리는 탐구를 수행할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게 탐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집한 자료를 모아서 다양한 형태로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때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뭐라고 던져요?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결론 도출하기, 해석한 자료를 이용해서요.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들을 뭐 그룹이나 모든 친구나 그룹하고 공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과정에 선행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았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들 체크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과학 탐구 과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우리 교재 밑에 쪽에 쭉 보시면요. 탐구 문제 정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 내가 탐구할 수 있는 걸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탐구도 할 수 없어. 실험을 절대 할 수 없는 막 방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볼게요. 탐구 문제를 정할 때는 먼저 궁금한 점을 써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바꿔 써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스스로 탐구 수행이 가능해야 해요.
내가 탐구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막 미지의 세계 이런 것들은 못 한단 말이야. 머나먼 우주, 막 빅뱅 우주에 대한 그 기원 막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됐죠? 됐고요. 탐구는 구체적이고 범위가 좁아야 합니다. 너무 넓은 범위는 구체적으로 탐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라서 좁은 범위를 구체화시켜서 문장화시켜야 될 겁니다. 탐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궁금한 점. 어떤 모양의 종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친구들이랑 종이 비행기 날리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 건 잘 날아, 어떤 건 잘 못 날아. 도대체 어떤 게 잘 날까 궁금했었어요. 그때 뭐래요? 어떤 모양의 종이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대죠. 그럼 내가 바꾸고 싶은 건 뭐예요? 모양이야. 그리고 잘 난다, 잘 날지 못한다는 얼마나 오래 떠 있는지 시간 정도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에 따른 떠 있는 시간을 한번 비교하는 것으로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런 궁금한 점을 가지고 탐구 문제를 정한 다음에 가설까지 연결하게 되더라. 종이 비행기의 날개 모양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문제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모양이 각진 모양이면 오래 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고 날개 모양이 뭐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잘 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설은 여러 가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지 검증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달리하고 시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를 설계하면 되더라 라고 체크하시면서 우리 탐구 문제까지 보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 1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왔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탐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같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평가들을 접하기도 할 거예요. 수행평가를 하거나 혹은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잘 적용하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번 시간의 한 파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얘기 이번 시간에 하기로 했죠. 여기는요, 굉장히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준비됐죠? 교재 없는 친구들은 화면 그냥 보시면 되고 교재 있는 친구들은 같이 매칭해서 보셔도 됩니다. 준비됐죠? 갑시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요, 주변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탐구를 했죠. 탐구까지 우리 얘기했죠?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자, 시작.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같은 기술들을 모으고 모아서 어떠한 기기를 발명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요, 과학적 발전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사례의 순차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발달시키며 그 기술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기기를 발명해내니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에? 인간의 삶에, 인류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 같은 예시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요. 그 같은 예시를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예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건 이렇게 영향을 줬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와 관련된 자연현상임을 알아내었대요. 번개와 전기에 대한 원리를 알아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전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전지와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나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 없는 삶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전기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어요. 쭉쭉 이제 읽어볼게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읽고 저건 그렇게 영향 주었구나. 고개를 끄덕여 봅니다. 준비됐죠? 갑시다. 자, 첫 번째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증기기관이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옛날 옛적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증기기관차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석탄 같은 걸 막 집어넣어. 그럼 거기서 막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막 증기를 배출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해요. 열차 앞에 막 이렇게 막 석탄 막 넣는 막 그런 화로 같은 게 보인다고요. 증기기관은 이건 거예요. 화석 연료를 태워요. 연소시켜요. 연소시키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요. 물을 끓여. 그럼 물이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돼. 그 수증기를 가지고 기계를 막 움직여. 그게 바로 증기를 가지고 기계를 움직여. 증기기관이 되는 건 거예요. 됐죠? 그때 이런 물을 끓여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돼요.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훨씬 많아지게 돼요.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옛날엔 말이 따그닥 하거나 마차가 다니면서 소수의 인원이나 소수의 물류가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증기기관차, 증기선과 같은 거대한 배들이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에 산업혁명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 이야기인 건 거예요. 자,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쳐 사회의 모습을 크게 달라지게 하였다. 사람이 하던 일을 누가 기계가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건 거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또요, 말이나 마차나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던 것이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선, 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의 시작은 뭐예요?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는 증기기관부터입니다.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것이 맞겠죠? 이런 예들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요. 항생제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생제와 백신은 다른 거예요. 항생제는요,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백신은 예방에 대한 겁니다. 그때 항생제와 그 백신은 분명히 목적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병에 걸리면 항생제로 치료하고 백신을 통해서 병을 예방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었더라라는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해 볼까요? 봅시다. 방금 앞서서 항생제 읽어드렸고요. 백신의 원리를 발견해서 질병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생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둘 다 인간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인쇄 기술 여러분들 옛날 옛적에는요. 책을 한 권 쫙 써요. 그 한 권이 2권 되려면 똑같이 써야 돼. 그 또 한 권 만들면 또 써야 돼. 그럼 책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써야 되니까. 따라서 이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계층들, 아주 높은 계층들만 가능한 건 거야. 따라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높은 성직자라든가 고위 귀족들만 갖고 있었고 그들이 그냥 책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면 그걸 갖고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따라서 나 나름의 생각을 하기 힘들었지.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게 돼. 그냥 신문들 막 뚝딱뚝딱 찍어내. 책도 뚝딱뚝딱 찍어내. 그러면서 값싸게 지식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고위 성직자나 고위 계층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죠. 신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면서 사회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인쇄 기술의 발달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게 되면서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더라라는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선생님 읽지 않아도 안다? 컴퓨터, 인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스마트 기기, 우리 없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 여러분들 요즘에는 저 멀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거 바로요. 정보통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학 개념과 원리가 적용되어서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X선. 아마도 엑스레이 찍어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쯤 되면서 이제 막 팔도 한번 부러져 보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죠. 금 가보고. 엑스레이 딱 찍으면요. 속에 어디 금 갔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면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고 엑스레이 이외에도요. 뭐 CT나 MRI 등 점점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질병 진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죠. 반도체,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고? 아주 작은 칩의 형태의 반도체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뭐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모두 다 아주 소형화시키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이 반도체 안에는 어마어마한 과학 개념과 과학 기술과 과학 원리가 집약되어 있는 거죠. 집약이라는 건 모여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고속 열차 옛날 옛적에는 따그닥 열심히 걸어 이랬다면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이제는 웅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듣게 될 건데 그건 더 빨라. 이런 것들. 교통수단의 발달, 과학 개념과 원리가 많이 적용된 것이다. 근데 지금 쭉 읽어보면서 뭐 인간의 삶이라든가 뭐 과학기술, 뭐 정보통신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이런 과학기술은 무엇에도 영향을 주냐면요. 예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 그런 거 봤어요? 노래하는 분수 이런 거? 노래에 맞춰서 Let it go 막 이런 거 하면서 같이 막 분수 빡빡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뭐예요? 노래와 빛과 과학이 같이 융합되는 거죠. 요즘 미술관 가면요. 붓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진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 매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은 예술에도 다방면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즉 과학은 과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주더라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니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읽고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옛적에 불의 사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전을 거치면서 과학들은 발전해 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요. 우리 과학의 첫 시작이에요.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자, 이번 시간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도 주변을 쓱 살펴보시면서 저거 왜 저러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린 다음 시간에요. 지금 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문제풀이가 같이 수반되게 될 겁니다. 같이 따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때 쌤이 푸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 우리 12쪽부터 해서요. 자, 13쪽 문제 풀고 뒤쪽에 있는 탐구들까지 읽어볼 거니까 12쪽부터 해서 15쪽까지 한번 쓱 보시면서 풀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못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